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노선은 서해선 동선공사입니다. 지난 연장에 공선도 상당 홍성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서해안 지역을 따라가는 철도망입니다. 현재 기차가 가지 않는 강진시에서도 같이 합덕역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오래전에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에 착공되었는데 당시 계획은 2020년에 완공할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철도 노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선 역시 계속해서 개통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화성 변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2023년으로 개통이 미뤄졌으나 최근 다시 2024년으로 개통이 또다시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던 수도권 전철 8호선의 연장, 연례선 역시 개통이 또다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선은 사실 2000년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노선이었으나 중간 경유지와 관련한 노선 선정 문제로 착공 시기가 계속해서 연기되어 온 노선이었습니다. 결국 노선이 확정되어 앞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비슷한 2015년에 착공한 노선이었습니다. 원래 2022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구간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져 2023년으로 개통이 늦춰진 바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사실 내년에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통하기 전 이루어지는 종합시행성 기관성의 조합에 의한 개통은 2024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하루선의 연장선이 개통에서는 남서에서 북쪽으로 연장되어 인시와 남쪽이 연례시를 진행됩니다. 이역에서는 경기중앙선, 연대역에서는 경기남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시와 남양주시에서 서울 강동이나 성원,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지금보다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선입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이었다가 2024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노선은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대구권 광역철도입니다. 기존 기차를 도로 활용하는 역 기관과 차량만 도입하여 운행하는 만큼 건설비도 비교적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약 342억 원 진입되면서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늘어나 내년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리시와 칠곡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를 현재의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여 광역전철로 운행하는 것으로 주량 열차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철도 노선 중에는 중간에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개통이 연기된 노선들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선이 고성에서 인성리를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착공은 무려 약 20년 전인 2003년에 이루어진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진행 자체가 더딘 노선이었고 이후에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던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이 본격적으로 다시 착공된 것은 2015년에 일이었고 원래 이 노선도 2023년 개통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노선의 개통이 연기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노선은 전철안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개통하더라도 전기동차가 아니라 디젤용차가 나올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이번에 전철화가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공사가 추가되는 관계로 연기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구간의 완공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유하는 구간은 오성역에서 장동, 광진, 해남, 영암, 인성리역으로 인성리역에서는 호남선도 이뤄집니다. 즉 목포와 보성을 이뤄주고 현재 기차가 가지 않는 영암군과 해남군, 장흥군도 기차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간에 전철화가 진행되고 보성에서 생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서수원이면 즉 철도는 남해안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을 따라 완전한 전철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보성에서 인성리 구간의 보성역은 현재의 보성역이 아닌 남쪽에 새로운 보성역을 짓고 있어 이 노선이 완공되면 당분간 현재 광주 방향의 보성역과 목포 방향의 보성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 전철화 계획이 잡히면서 개통이 연기된 노선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산 철도. 현재 동해안의 철도를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에는 영덕역까지,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삼청역까지 철도가 이어져 있으나 그 가운데 삼청에서 영덕역 철도가 운영되지 기차역이 들어서는 것이고 이 구간의 공사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철하는 계획이 없었고 2022년 말에는 완공이 가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의 전철화 계획이 뒤늦게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이 길어졌고 원래 2023년 말 완공으로 개통이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전철화와 함께 기존에 개통된 포항역에서 영덕역 구간의 전철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2023년 말 완공도 불가능하며 결국 2024년으로 또다시 개통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어쨌든 전철화 공사까지 모두 완료되는 만큼 Hansa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상으로 살펴본 성서 인상기 구간과 그리고 기술과 전철화가 이루어진 경우 친환경 전철이 중에서는 KTX 운행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중앙선 전철화는 원래부터 일자리 목표로 공사 중이었지만 앞서 살펴본 중간에 들린 변경된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신경주역으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서 국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에도 사실 국선으로 분리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6월에는 강양역에서 영주역까지, 7월에는 영주역에서 안동역까지 국선으로 현재 다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진속 운행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운데 구간, 안동에서 영천 구간은 구간이 국선 선로를 구간에 설치하고 우선 간선으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도 모두 곡선으로 만들도록 계획을 변경하였고 곡선화를 위한 수요가 얼마전 선로를 이 구간에 영천, 신경주를 지나 해화강, 신해운 등 부전역까지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23년이었다가 2024년으로 개통이 연기된 노선들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개통 예정인 노선 중 하나로 소개하였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 역시 2023년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밀리고 밀려서 2024년 개통 예정인 노선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는데 철도 노선의 건설은 사업비 관련 문제, 철도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 공사 도중 발생하는 여러 사고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통이 연기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만큼 사실 이들 노선 역시 2024년에 모두 완공되어 개통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역시 2000년 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난관을 맞이하니 그 원인은 바로 이기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부터 8호선 중 가장 먼저 착공된 구간은 5호선 전 구간과 7호선 경북 구간, 그리고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6호선이 착공되지 못한 것은 다른 노선에 비해 철도 박물관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Uiwang, Korean National University Transportation. 원래 철도 통사 시공하던 것이나 다른 수도권 전선을 거쳐서 사이가 서울시로 경기장을 넘겨 지었는데 그래서 이 구간이 생각보다 철도가 깜깜합니다. 6호선과 7호선 경남구간, 8호선 암차에서 잠실 구간은 1994년에 착공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6호선 일부 구간이 착공되지 못했는데
약수역에서 해릉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상승역과 보문역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자동차가 지나가는 터미널 공사도 그리고 상월공역에서 석계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북부 한산도로 건설을 한 번에 시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과는 1997년 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완공 시기가 1998년 말로 1년 늦춰졌고 선진시장과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지하철 1단계 구간의 교통연장이 인하여 자연스럽게 2단계 구간의 공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지하철 나머지 구간의 교통수기 역시 1999년 상반기로 또 미뤄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공사 도중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강 작업의 문제도 있었고 애당초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잡은 탓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6호선의 건설은 전반적으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침수 사고였습니다. 1998년 5월 비가 오면서 불어난 중랑천물이 6호선 공사장을 통해 흘러들어왔는데 이 물이 한승 통로를 통해 7호선 해릉 입구역으로 쏟아져 선로 침수로 7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지되어 버린 사건이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6호선의 개통은 점점 미뤄져 2000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6호선의 최초 개통은 2000년 8월 7일 봉화산역에서부터 상월공역까지 아주 짧은 구간이었고 나머지 구간 역시 2000년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난관을 맞이하니 그 원인은 바로 IMF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이 체품을 맡은 다른 건설사는 파산 결정이 내려져서 6호선은 이 보증업체에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되면서 이들역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흥창역 시공을 맡은 다른 건설사는 파산 결정이 내려져서 6호선은 이 5개의 정거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2000년 개통에 빨간불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되면서 이들역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흥창역 시공을 맡은 다른 건설사는 파산 결정이 내려져서 6호선은 이 5개의 정거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2000년 개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들역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우선 1년으로 6호선 개통을 미룰 것인지 혹은 공사가 덜 된 역들을 통과시키고 부분 개통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통을 미루자니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우려되고 부분 개통을 하자니 통과역을 통할 서울시에서는 20년 6호선을 결국 부분 공사가 덜된 공사가 광흥창역의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2000년 12월 19일 이후에는 따라서 이때에는 약 100번 당시 행정원역 4개의 정거장이 열차가 존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신당역은 이 당시 한승통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변환됐습니다. 지금이야 한승통로가 없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과거 노량진역에서 하는 처럼 외부 출구로 나왔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환승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엔 주로 이런 승차권을 사용하던 시기였으니 이런 방식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원래 6호선은 동대문역과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1호선 동유압역 생산 계획이 뒤늦게 잡혀서 역시 개통 당시에 이곳에서 1호선으로 변환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6호선의 완전 개통이자 1989년부터 본격 시작된 2기 지하철의 마무리는 2001년 3월 9일에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당역 2호선 환승통로는 2001년 8월 3일에 개통하였고 동유압역은 1호선 정거장이 2005년 12월 21일에 개통하여 그때부터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 6호선의 특징은 멋진 분위기의 정거장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6호선 녹사평역으로 자연초강을 통해 햇빛이 지하 4층 대합실까지 들어온다는 점. 대합실 구조가 원형으로 이루어졌고 이 공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이 역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것은 당시 서울시청사의 용산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때였고, 따라서 이 역은 시청사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역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사의 용산 이전은 취소되고 현 위치에 새로운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건티 구계역 역시 승강장 분위기가 다른 편으로 승강장의 깊이는 길지만 넓은 터널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선로 사이 콘크리트 기능 없이 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만 설치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다만 스피드도 설치로 이 부분에 지붕을 씌우게 되면서 현재 개방적인 분위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번 역은 화서 2호선에서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화서. 화서. The doors are on your left. 마포구청은 11호선과의 한신분선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원래 11호선은 성교청과 한쪽에 공동식으로 신장장을 만들고 현재 마포구청과 8번 출구 방향 대합실과 연결하여 2호선과 환승시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녹사평역은 원형 대합실을 만들면서 지하 4층 대합실을 11호선 환승통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즉 11호선이 만들어졌다면 지하 4층 대합실에 6호선 방향과 유상의 통로가 만들어져 11호선 환승동선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10호선과는 비교적 신당역에서 두 번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10호선 신당역은 6호선 신당역 북쪽 흥인 사거리 부분에 들어설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6호선 신당장에서 흥인 사거리 방향으로 환승통로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려대역 역시 12호선과의 환승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으며, 원래 출구는 고려대학교 방향 1번과 2번 출구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출구를 만들어도 추후 12호선 건설 시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12호선을 만들 때 함께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요구와 12호선이 언제 지어질지 계획을 변경하여 3번에서 6번 출구로 같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대비한 현실 계획은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까지 IMF 예가 백지화되는 이렇게 지하철 6호선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6호선은 보통 한산한 노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6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71만 95명이었으며 코로나 관련 이용객이 다소 줄은 작년에는 52만 4,086명이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보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며 오늘날 혼잡도가 심한 노선인 9호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도는 다른 노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노선으로 2021년 기준 망원역에서 합정역 구간이 최대 혼잡 구간으로 95.9%의 혼잡도를 보여 수도권 주요 전철 노선 중에서는 혼잡도가 이렇게 지하철 6호선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6호선은 보통 한산한 노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6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71만 95명이었으며 코로나 관련 이용객이 다소 줄은 작년에는 52만 4,086명이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보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며 오늘날 혼잡도가 심한 노선인 9호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도는 다른 노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노선으로 2021년 기준 망원역에서 합정역 구간이 최대 혼잡 호남, 구간으로 전라, 55.9%. 장항선 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고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12호선이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는 점을 계획을 변경하여 3번에서 6번 정도로 같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를 대비한 현실 계획은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까지 IMF 외환위기 이후 백지화됨에 따라 쓸모없다는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동북선 경전철이 2호선과 2호선 경로를 분리하시며
고려대역에서 6호선과 환승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6호선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6호선은 보통 한 사람 노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6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71만 95명이었으며 코로나 관련 이용객이 다소 줄은 작년에는 52만 4,086명이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보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며 오늘날 혼잡도가 심한 노선인 9호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도는 다른 노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2021년 기준 망원역에서 합정역 구간이 최대 혼잡 구간으로 55.9%의 혼잡도를 보여 수도권 주요 전철 노선 중에서는 혼잡도가 다소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노선 자체가 서울 도심이나 부산과 많은 지역에 빨랐던 것입니다. 6호선과 7호선 강남 구간, 8호선 암사에서 잠실 구간은 1994년에 착공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6호선 일부 구간이 착공되지 못했는데 약수역에서 태릉 입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설계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상승역에서 보은역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터널 공사가, 그리고 상월공역에서 석대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북부 안산도로 건설을 한 번에 시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 완공 시기는 1997년 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 완공 시기가 1998년 말로 1년 늦춰졌는데 착공 지연과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추진의 어려움 등이 이유였습니다. 2기 지하철 중 비교적 빠른 시기였던 1990년 말에 착공한 노선들은 당초 예정보다 연기되어 개통하였는데 5호선은 1995년과 1996년에 7호선 강북 구간과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으로 1996년에 개통하였습니다. 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의 교통 연기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2단계 구간의 공사도 미뤄졌는데 이때 2기 지하철 나머지 구간의 개통 시기 역시 1999년 상반기로 또 미뤄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공사 도중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강 작업의 문제도 있었고 애당초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잡은 탓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6호선의 건설은 전반적으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침수 사고였습니다. 1998년 5월 비가 오면서 불어난 중랑천 물이 6호선 공사장을 통해 흘러들어왔는데 이 물이 상승 통로를 통해 7호선 태릉 입구역으로 쏟아져 철로 7호선 전구간의 물이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연결해서 6호선으로 잠깐 불어서 2,000년을 맞이하고 나왔습니다. 6호선의 최초의 기는 2008년 8월 10일 화성역에서부터 생활공역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나머지 구간 역시 2000년 11월 말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난관을 맞이하니 그 원인은 바로 IMF 외환 위기로 역할했습니다. 약수, 버티고기, 현장, 태원역 4개 역을 공사하던 시공업체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면서 약 70%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이일날 서울시에서는 해당 건설업체의 보증업체에 공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되면서 이들역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흥창역 시공을 맡은 다른 건설사는 파산 결정이 내려져서 호선은 이일역의 상황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2000년 개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들역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01년으로 호선 개통을 이룰 것인지 혹은 공사가 공사 진행이 빨랐던 광흥창역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2000년 12월 15일에 6호선을 부분 개통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약수, 버티고기, 현장실, 태원역 4개의 정거장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였을 못해 2000년 개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들역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01년으로 6호선 개통을 미룰 것인지
혹은 공사가 덜 된 역들을 통과시키고 부분 개통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통을 미루자니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우려되고 부분 개통을 하자니 통과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론조사들을 통해 결국 부분 개통으로 가닥을 잡고 공사가 덜 된 5개의 역 중 그나마 공사 진행이 빨랐던 광흥창역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0년 12월 15일에 6호선을 부분 개통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양수, 버티오기, 한강신, 태원역 4개의 정거장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신당역은 이 당시 환승 통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환승 통로가 없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과거 노량진역에서 한처럼 외부 출구로 나왔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환승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엔 주로 이런 승차권을 사용하던 시기였으니 이런 방식을 시행할 수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원래 6호선은 동대문역과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1호선 동유암역 신설 계획이 뒤늦게 잡히면서 역시 개통 당시에 이곳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약수역은 앞서 소개했듯이 시공사의 구조로 아예 6호선 약수역이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 구간에서 다른 노선과의 환승은 오직 청구역 5호선만 가능했었습니다. 이개통 구간이었던 약수역에서 이태원역까지 4개의 정거장은 2001년 3월 9일에 개통하였습니다. 따라서 6호선의 완전 개통이자 1989년부터 본격 시작된 2부 지하철의 마무리는 2001년 3월 9일에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당역 2호선 환승 통로는 2001년 8월 3일에 개통하였고 동유암역은 1호선 정거장이 2005년 12월 21일에 개통하여 이때부터 8호선 잠실에서 모란 동안은 원래 철도상에서 시공하려 하였으나 과천선, 인당선 등 다른 수도권 전철 공사로 인한 공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서울시로 건설 및 운영권을 넘겨주어졌는데 그래서 이 구간도 6호선보다 착공 시기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6호선과 7호선 강남구간, 8호선 암사에서 잠실 구간은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만 This stop is 병정, 한신 유니버시티. 이 구간은 설계가 2010년부터 지하철 건설과 함께 공사가 시작하는 터널 그리고 서울공에서 석유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후열차 통과를 실행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 완공 시기는 1997년 말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완공 시기가 1998년 말로 1년 뒤쳐졌고 성공성과 인원분으로 인한 공사 추진의 어려운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 지하철 중 비교적 빠른 시기였던 1990년 말에 착공한 이전에는 당초 예정보다 연기되어 개통하였는데 5호선은 1995년과 1996년에 7호선 전북구간과 8호선 잠실에서 모란 구간도 1996년에 개통하였습니다. 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의 개통 연기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2단계 구간의 공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2기 지하철 나머지 구간의 개통 역시 1999년 상반기로 또 이뤄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공사 도중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강 작업의 문제도 있었고 애당초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잡은 감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6호선의 건설은 전반적으로